기업 정보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항공운송은 항공기를 활용해 여객 및 화물을 국내, 국제 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여객과 화물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며, 여객은 관광객과 환승객 그리고 비즈니스 수요, 화물은 고부와 가치 화물 운송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자는 고비용 항공사인 FSC와 저비용인 LCC로 구분됩니다. 항공운송은 매출 구성을 결정하는 수익원, 성장 동력을 결정하는 노선 구조, 수익성 구조를 구성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구분됩니다. 항공운송 산업의 핵심은 RPK와 FTK입니다. 매출은 여객, 화물, 부가수익으로 구성됩니다. 여객은 RPK 기준으로 하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은 팬데믹 이후 전자사고 거래 및 고부가가치 부품 운송 증가로 그 중요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전 세계 항공 여객 수요 성장률은 코로나 시대를 제외하면 글로벌 GDP 성장률을 의미 있게 상회하였습니다. 화물의 경우 중국발 초국경 이커머스와 AI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반도체 등 고가 장비 수송이 이루어지고 일반 화물 대비 높은 운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IATA도 화물 매출의 완만한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 지정, 수화물, 로열티 프로그램 등 비운임 수익 상승 또한 변동성에 대한 버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률은 낮습니다. ACC 기준 국내선 수익성은 이미 공급이 과잉되었고, 국제선의 경우 항공사 매출의 7에서 90%를 담당하는 주 수익원입니다. IATA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RPK가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아시아주 국가들의 국경 제외한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음에 따른 후행 리바운드 효과, 신흥국 중심 중산층 확대 및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화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면서 항공사들도 고단가 좌석 비중을 높이는 중입니다. 가격 탄력성이 낮아 경기 둔화 동료에도 수익 방어력이 높아 기단 확대 없이도 수익성 확대가 도모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의 비가역성 원칙으로 프리미엄을 경험한 탑승객들은 하위 등급으로 잘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FC뿐만 아니라 LCC도 따라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항공기 제작사 샤프란도 그래프에서 보듯이 최근 비즈니스 좌석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용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와 환율입니다. 유가 상승은 연료비 증가와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EI에서 2026년 원유 수요 증가를 장난치를 하향 조정하며 이에 따라 유가 하락 압력이 지속 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중동 지역 등에서 공급 확대 움직임이 늘어나며 재정과 정책 요인에 따른 하방 압력 리스크가 존재한다 판단이 가능합니다. 환율 또한 중요합니다. 대부분 항공사의 결제가 달러화로 산정되므로 환율 상승은 즉각적인 항공사의 비용 증가로 반영됩니다. 현지발 고단가 판매 비중 확대 및 환해지 전략 동안 수익 변동성 축소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화 매출 기반 제한적인 LCC보다 매출 및 비용 규모가 큰 FSC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항공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여객, 화물, 항공우주를 확보한 종합항공 플랫폼입니다. 25년 4분기 매출 16조 5,01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1조 5,39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수익 창출 능력은 견고함을 증명했습니다. 2026년에는 원화 약세, 한국발 수요 둔화를 고려하여 해외발 판매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의 경우 장거리 프리미엄 수요 중심의 네트워크 항공사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브앤스포크 전략 및 장거리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단위 자석당 수익 제고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이어 및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통한 FSC 그리고 LCC 체제를 구축 및 강화 예정에 있습니다. 화물의 경우 전체 매출의 약 25% 이상이 예상됩니다. 여객기 밸리 공간 및 전물 환율기 병행 그리고 고정비 레버리지 극대화를 통해 전자상거래 및 AI 연관 산업 발전 그리고 위험물 운송 영역에서의 보증 및 전자상거래의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지며 이는 수요의 구조적 증가 및 이드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25년 4분기에서 주목할 점은 수송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매출액이 오른 점입니다. 이는 화물 운임의 큰 상승이 기인합니다. 항공우주의 경우 2025년 예상 영업이익 242억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체 구조물 납품 확대 및 군용 MRO 물량 증가가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엔진 접이 클러스터, 정비 인프라 확충 등이 중장기적인 실적 가지성을 저하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항공우주의 기타 수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3.9% 증가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 및 IT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사물 인터넷 기반 사업이 주입니다. 항공운송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디지털과 커머스 기능을 결합하여 실적을 강화하였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사의 아시아나 인수는 2024년 12월 자회사 편입으로 규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으며 시장의 관심도 승인 여부에서 통합 이후 실행형과 실적 개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5년 화물 사업 매각, 2026년 말 통합 LPC 출범, 그리고 2027년 ACC 통합까지 단기적인 통합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번 합병은 단순한 외형 확대보다 인천 허브 중심의 단일 FSC 체제를 구축해 네트워크 효율성과 환승 연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는 매출 약 23조 원, 기단 230대, 운항도시 120개 규모의 한국형 메가 캐리어로 체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비, 운항 통제, IT 시스템 통합과 중복 노선 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과 공급 통제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사는 연간 3, 4천 원 수준의 영업이익 시너지와 약 6천억 원의 통합 비용을 제시하였습니다. 합병이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면 수익성과 현금 흐름, 재무 건전성이 함께 개선되며 동사의 중장기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5에서 2026년 글로벌 항공권의 핵심 트렌드는 프리미엄화입니다. 동사도 프리미엄 이코노미 도입과 좌석 개조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B777 302열 기종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프레스티지 2.0을 도입하고 있으며 전체 25대 중 11대 개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첫 적용 기체는 좌석 배열 변경을 통해 총 좌석수가 291석에서 328석으로 13% 증가하였고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퍼스트 클래스 대신 최적기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가격대 프리미엄 수요를 흡수해 매출 안정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좌석 믹스 개선과 객단가 상승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3번입니다. 동사는 여객 화물 중심 구조에 벗어나 항공우주 방산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확대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2025년 4분기 항공우주 매출은 3,0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4% 증가했고 연간 영업이익도 242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동사는 항공기 운항뿐만 아니라 기체 구조물 제작 역량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 종합기업으로 보잉과 2025에서 2029년까지 항공기체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9월 기준 수주잔고 총 3조 9,260억 원으로 다양한 사업이 고르게 구성되어 있어 중장기 실적 가지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매출 추정은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일정을 고려하여 매출을 단계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6년도 말까지 양사가 별도 법인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을 각각 별도로 추정하였고 27년부터는 합병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통합 FSC 기준으로 양사를 통합하여 밸류에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사의 매출은 항공운송, 화물, 노선, 항공우주, 기타로 구성됩니다. 항공운송은 여객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이 나뉘고 본 추정에서는 운송 실적 지표인 이렇게 ASK, RPK, 탑승률, 운임을 기반으로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여객 매출은 RPK 곱하기 운임을 기반으로 산출하였고 RPK는 ASK와 탑승률을 통해 도출되며 ASK는 공급 과정에 따라 추정하였습니다. 산업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글로벌 항공 수요는 GDP 대비 1.5배 탄력성을 보이는 산업 특성을 감안하였고 한국 GDP 성장률 2%를 가정하여 ASK 증가율을 연간 3% 수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26년 여객 탑승률은 과거 24년, 25년 평균 수준을 적용하였으며 27년 여객 탑승률은 아시아나 합병 이후 네트워크 통합 및 중복 노선 효율화 효과를 반영하여 1%포인트를 가산하였습니다. 운임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점진적 상승을 가정하였습니다. 화물 매출 역시 FTK와 운임의 곱 구조로 산출하였습니다. 26년 화물 운임은 25년도 4분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최근 반도체 및 AI 서버 등 고부가가치 품목 항공 화물 비중이 확대되고
부가가치 화물은 해상 운송 대비 시간 민감도가 높다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26년 화물 탑승률은 24년, 25년도 평균치를 반영하였으며 27년도에는 합병 이후 네트워크 통합 및 운용 효율화로 75% 수준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보다 정교한 추정을 위해 국내선 국제선 단위가 아닌 그 동사 IR 자료에 따라 각 지역별로 매출액을 산출하였고 26년에는 좌석 클래스 세분화 및 프리미엄 좌석 확대 전략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거리 노선이 미주 및 구주 노선을 중심으로 리트로핏, 그러니까 좌석 프리미엄화 항공기 총 10대를 연중 분기별로 순차 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각 항공기는 분기별 투입 시점에 맞춰 추가된 매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화물 매출 또한 똑같이 추정하였습니다. 2025년 동사의 항공우주사업부의 매출액은 7,7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동체 납품량 증가가 주요했고 이외에 UH, HH 성능 개량 프로젝트 및 전자전기 프로젝트의 초기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실적은 본격적인 성장 구간 진입 직전 단계로 판단됩니다. 26년부터는 항공 통제기, 전자전기, UH 성능 개량 사업 매출이 반영되며 27년에는 엔진 MRO 기지 완공에 따라 추가 매출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후 저피탄 무인기 사업까지 확대될 경우 중장기적 매출의 확대가 가능하며 또한 추가적인 방산 수주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평균 40%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별도 매출은 여객 및 화물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사와 동일한 산업 과정을 반영하여 공급은 연간 3% 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26년 실적은 합병 이전에 독립 운영 체제가 유지된다 전제하에 보수적으로 추정하였고 여객 운임은 25년도 평균 운임을 적용하였으며 탑승률 역시 최근 2개년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7년도부터는 통합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여객 부문에서는 중국 노선 조정과 허브 네트워크 강화에 따라 환승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탑승률 개선을 반영하였고 또한 동사와 통합되면서 아시아나 항공의 티켓 가격 차이가 대거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여 아시아나 항공 운임과 동사의 운임의 평균값을 구해 반영하였습니다. 매출 추정입니다. 22년도에서 24년도까지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매출 원가율이 80%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을 확인하였고 27년 통합 FSC 출범으로 양사 별도로 합해주어 적용하였습니다. 환급비의 경우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추정하였고 급여와 퇴직급여는 직원 수에 연동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아시아나입니다. 영업 외손익은 특정한 패턴이나 합리적 추정 근거에 도출이 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항목들은 최근 2, 3개년 평균치를 적용하였고 변동폭이 크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성경은 플랫 처리하거나 영어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적용한 에비타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를 차감한 뒤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 상각비를 가산한 수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수익, 금융손익, 기타 손익 및 법인세 비용 이전 단계의 영업 성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본 구조 차이 및 일회성 손익 영향을 배제한 순수 영업 현금 창출력을 추정하기 위해 에비타를 사용하였습니다. 에비에비타를 사용한 이유는 산업 구조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항공업은 항공기 도입에 따른 대규모 유형 자산 투자와 리스 부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감가상각비 규모가 크고 그리고 차입금 및 리스 부채에 따른 이자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순이익이나 PER 기준으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겠다 생각을 했고 에비타는 감가상각 및 금융비용 이전의 영업이익 창출력을 보여주므로 항공사 간 비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6년도의) 목표 주가 산출은 23년에서 25년 평균 히스토리컬 에비에비타를 사용하였고요.
27년도는 글로벌 FSC 피어그룹 포워드 에비에비타를 사용하였습니다. 통합 때는 첫 해로 네트워크 통합, 중복 노선 조정, 환승 수요 확대, 운임 강화 등에서 글로벌 피어그룹을 구했습니다. 델타 항공, 싱가포르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항공우주 부문에서 10% 프리미엄을 부여하여 26년 최종 목표 주가 23,200원 대비 상승률을 25% 그리고 25% 29,000원으로 27년은 상승률을 82.8%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하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